yeah.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저희 드림카와 이렇게 함께 와 있습니다. 선글라스도 쓰고 이렇게 입어봤어요. 어때요? 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오늘 제가 리뷰할 차는 포르쉐 992 카레라 S입니다. 너무 예쁘죠? 오늘 제가 포르쉐 박스터를 리뷰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우파님 거 들어가 볼게요. 근데 그때 솔직히 말해서 그 색깔이 조금 그랬어. 제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그 색부터 너무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심이 많이 들어간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원래 하던 대로 이제 앞부터 볼 건데요. 사실 포르쉐는 신형이 나와도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봐도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옵션이 특별하게 들어가 있어요. 바로 여기 라이트 부분에서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까먹었다. 전문가인 제가 봐도 PDLS 플러스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 기능이 뭐냐면요, 쌍라이트라고 하죠. 밤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쌍라이트를 딱 켜주는데 앞에 상대방이 오면 눈이 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자동으로 싹 내려갑니다. 자동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좋은 기능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좀 예외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자랑거리. 저희가 이거를 준비한 지 꽤 됐어요. 사실 거의 한 1년이 넘지 않았나요? 차 번호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는데 항상 까먹고 안 가져왔어요. 자, 이제 휠을 볼 건데요. 휠 여기서 제가 최초 공개할게요. 자, 여기 앞바퀴를 보면은 20인치예요. 그리고 이 뒤를 보면은 어머나 세상에 크기가 달라. 21인치예요. 크기가 다르죠? 이런 차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전 세대는 안 그랬어요. 지금 이게 최초 공개인데 이 이유가 뭐냐면 뒷심의 힘을 다해서 앞에 운전을 핸들링을 할 때 민첩한 드라이빙을 하기 위한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는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색 보면 이제 건메탈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원래는 실버고 굉장히 심플해요. 한 달 40만 원 또롱. 굉장히 복잡하고 거미줄 같고 나뭇가지 같고 막 그런데 이 디자인을 뭐라 그래요? RS 스파이더. 그치, 내가 거미줄 같다고 했잖아. 제가 거미줄 같다 그랬어요. 오! 거미줄 같더라고. 맞아, 거미줄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RS 또 기능 하나 제가 최초 공개할게요. 유비선 따라와. 안 되네. 유비선 따라와. 맞지? 나 손만 까딱댔는데 이렇게 열리고 나 닫을래. 키는 여기 손에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손만 까딱 이렇게 하면 그냥 열려요. 그리고 내가 닫고 싶을 때는 여기만 살짝 터치하면 닫히고.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에어로다이나믹의 기능을 더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평소에는 닫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아예 이제 공기 저항을 막을 수 있는 게 아예 없도록 만든 거고. 특이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또 최초 공개할게요. 이게 필름이 하나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은 다른 사람들 이제 나중에 붙이는데 이건 아예 공장에서 애초에 붙여서 나옵니다. 엉덩이가 빵빵해 이 친구가. 아주 섹시한 차야. 그래서 긁힐 수가 있어요. 보호 필름이라고 하죠. PPF 필름이 공장에서 아예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내 뒤로 왔는데요. 이게 이제 신형은 다 이렇게 엉덩이가 빵빵해요. 하지만 구형 같은 경우는 하륜을 선택했을 때만 빵빵하고 후륜은 이렇게 좀 얄쌍한 그런 모델이었죠. 신형은 다 빵빵한데 어떻게 후륜인지 사륜인지 구별을 하냐? 그거를 웨이가 알려드립니다. 얘 보면 여기가 블랙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후륜이에요. 그리고 사륜은 여기가 실버로 되어 있다고 해요. 요건 차주 아니면 모른다고요. 이거를 보신 분만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달라진 점이 있어요. 요게 이제 브레이크 등이 여기로 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여기에 브레이크 등이 이제 빨갛게 변했는데 여기로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하거든요. 포르쉐 직원분들의 이제 카더라래요. 11이죠. 11. 그리고 앞에 걸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9, 1, 2. 아니면 빨간 줄 2줄. 크레용파. 내 차라는 거지. 거기까지. 차가 빠르게 달리면 엔진이 이제 열을 받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열을 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여기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열을 식혀주고 그 다음에 남은 공기가 또 얘 눌러줘요. 눌러줘서 차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가면 얘가 더 열린다고 그래요.
자,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또 내부에 굉장히 설명할 게 많죠. 요거는 이제 2+2라고 해가지고 4인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좌석은 4개예요. 4개인데 애기들 카시트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솔직히 어른들까지는 못 앉고 잠바 같은 거 그다음에 쇼핑하고 나서 그다음에 애기까지는 앉을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은 박스터 보면은 뭐가 엄청 막 조잡하게 너무 엄청 많은데 이게 지금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지고 어디로 갔다? 여기로 다 들어갔어요. 국내 차들처럼 다 여기 터치로 들어가가지고 그다음 만약에 아이폰을 쓰시면 카카오 맵이랑 티맵 이런 것도 다 여기서 가능하다. 그리고 보면은 이게 왜 있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좀 아는 척 좀 할게요. 이 포르쉐가 원래 레이스 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이제 초시계가 있었다고요. 스탑워치 같은 게. 그 DNA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 옵션이 있는 거예요. 이 옵션을 추가를 하시면 드라이브 모드 있죠. 노멀,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있는데 웻이라고 있어요. 웻. 이게 뭐냐? 이제 비가 오거나 바닥이 미끄러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정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퀴에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300m 이상을 가면 알려준대요. 그래서 경고가 떠가지고 웻 모드로 바꾸면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아주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또 보면 여기 컵홀더 짜라란 여기 컵홀더가 여기 있고 여기 조수석에는 이렇게 있어요. 뿅 이렇게 했어요. 스포츠카들 같은 경우는 앞에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오르막길 갈 때 앞에가 긁힐 수가 있죠. 주차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요거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요거 보세요. 요거를. 차 되게 많이 박으시지 않았어요? 저요? 예. 거기 들어가다가 제가 아직 감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그런 문턱에 상처가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포르쉐를 내가 샀었어야지. 아하. 이런 기능이 없었던 차가 문제였지. 내 잘못은 아니야. 이거는 압구정 현대백화점 지하 주차장을 작게 만든 탓을 하겠습니다. 그럼 또 요게 있어요. 요거는 배기음을 끄고 싶다 할 때는 여기도 누르고 배기음을 끄고 싶다 하면 안 들리죠? 오 신기해. 가짜로 나오는 게 없고 이건 진짜 찐 배기음만 사용을 하고 있다. 오 와우. 오랜만에 또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인간자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봐야 이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히 날 속일 수 없지. 얼마나 달라졌나 보자.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죠? 얘가 조금 더 작아요. 그래! 작다고 하려고 그랬어요. 다시. 이거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양옆으로 좀 작아졌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게 그전에는 이렇게 앉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스몰해졌어요. 작은 캐리어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시승을 해볼 건데요. 포르쉐를 탈 때 당황하지 말고 시동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 있는 줄 알죠? 여기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포르쉐가 레이스카잖아요. 운전자들이 왼쪽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타자마자 왼손으로 시동을 켜고 오른손으로 기어를 잡고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 시동 버튼이 있는 겁니다. 레이스카의 DNA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했죠? 그런 비누칠 느낌 나는 그런 부드러운 그런 감성은 확실히 없고요. 근데 그렇다고 딱 스포츠처럼 거친 느낌은 아니야. 약간 세단과 스포츠의 중간이랄까? 그쵸? 저 일반 도로에서는 부담 없이 네. 편하게 탈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V1은 언제까지나 한계점이 굉장히 높은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드를 더 올리시거나 아니면 네. 이제 매뉴얼 모드를 통해서 차량의 이제 변속을 제어를 하시면 차량이 이제 지금 잡고 계신 핸들을 좀 더 단단하게 그리고 악셀 반영을 더 민감하게. 여기서 질문. 911 뜻이 뭐예요? 컨텐츠로 쓸만한 히스토리가 있는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박스터 같은 경우에는 박스 엔진의 로드스터라고 해서 박스터라는 이름이 있는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911은 최초의 차량 이름이 901이었어요. 근데 이제 숫자 세 자리에 가운데 0이 들어가는 네이밍을 이제 푸조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이름을 바꿔서 개발을 해야 되는 시점에 가운데 1을 집어넣은 거죠. 별 뜻이 없군요. 네. 도심 주행이기 때문에 뭐 거창한 거를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네.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전부 이제 터보 차저가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원하는 구간의 변속을 차가 알아서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이 이제 세단같이 편안하지만 내가 원할 때에는 다른 차량처럼 달릴 수 있다. 더 큰 사운드를 낼 수 있다 정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위적으로 이 차량의 이제 기어 단수를 내려서 엔진 회전수를 높여서 차가 더 많은 힘을 받으면서 더 큰 사운드를 낼 수 있게끔. 배기음이 이제야 들리네. 들린다 이제. 와우.
이거지. 이런 식으로 이거야. 수가 있어요. 오, 팝콘 소리 들린다. 그래서 V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제 이 차량을 처음 접해보거나 운전이 많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세단처럼, 하지만 스포츠카를 타는 기분을 낼 수도 있고 더 재밌고 더 빠르게 한 차로 두 가지 모두를 할 수가 있는 게 V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포르쉐 922 카레라 S 리뷰를 해봤는데요. 스포츠 감성과 그 다음에 데일리의 감성을 모두 겸비한 그런 완벽한 차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F 힙 너무 예뻐요. 아마 저의 다음 카가 있다면 바로 이 차가 되지 않을까.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안녕.